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조금 오늘은 좀 묵직한 이야기, 아주 거지 같은 이야기지만 꼭 해야 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의 현 주소로 어쩌다가 저널리즘은 개, 돼지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그런 언론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지만, 근데 한국의 그런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언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역관주의, 정치적인 것과 얽혀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지만, 한국은 유난히 이런 게 좀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내가 지나가는 얘기로 싸구려 찌라시는 뻑가보다도 못하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 그래서 뻑가를 두둔한다기보다는 걔도 굉장히 죄가 많은 애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유튜버들 사고 치면 상처 벌리고 소금 넣고 그렇게 컸잖아, 사실. 지금 와서야 뭐 이제 안티빠미니 뭐니 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커와가지고, 걔를 벼르고 있는 유튜버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참피디 형 방송 들어갔는데 술 먹다가 그 뻑가 이야기 나오니까 죽여버릴 거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널리즘의 본질에 입각해서 봤을 때 사실 공영방송이나 언론인들이 뻑가보다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 뻑가도 뭐 이게 이상한 기사 올려가지고 다시 지우고 번복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근데 실제 언론인들은 번복도 안 하잖아. 정정 기사조차도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대놓고 주작이나 날조, 따지고 보면 저널리즘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정신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땐, 뭐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진실의 전달일 수도 있겠고, 그냥 말 그대로 공정성이잖아.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인데, 이런 것들을 지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가장 최근 사건만 가게 되면, 뭐 옛날로 조금 가게 되면, 뭐 옛날에도 대림동 여경 있을 때 방송 3사가 전부 다 카바를 쳤잖아, 대림동 여경 때를. 그래서 그때도 내가 보면서 왜 3사가 전부 얘네들을 카바를 치지? 난 그게 좀 신기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언론 노조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상당수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거야, 모든 방송사에. 그냥 사실상 모든 방송사를 이 언론 노조만 잡으면 전부 다 진압을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거지. 마치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내부자들 보면 백윤식이 주간 논설 2강의로 나오잖아. 그래서 국민은 개 돼지입니다. 며칠 짓다가 다시 없던지 뭐 조용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와서는 대놓고 그런 것들을 주작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건 구란데 라고 하면 바로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야 저거 구라야 이러면서 이게 방송을 내잖아. 뻑가도 뭐 어떻게 보면 그중 하나라 볼 수 있지.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그런 주작 같은 걸 보게 되면 압구정 원펀맨도 있었지, 그지? 그냥 이렇게 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때린 게 아니었어. 그건 묻지마가 아니었단 말이야. 여자가 남자한테 담배꽁초를 팅 갔잖아. 물론 이제 팅군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빡쳐서 때렸다 하는 거는 그건 문제긴 하는데, 근데 맨 처음엔 여자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담배를 탁 치는 장면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론은 완전히 변했어. 와, 담배꽁초를 던지고 건들거리는 걸 봐라. 저래놓고 왜 나는 맞았을까라고 엄프를 한 거냐, 찌질하다라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뽀록이 나면서 여론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올렸던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그냥 아예 내려버렸더라고, 이거를. 그냥 내리면 다야. 내리고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또 그게 있었잖아. 그 철사인가? 그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철사를 이렇게 막 딴다. 난 무서워서 어떡해 이런데, 이것도 맨 처음에 여시에 올라온 거 보고 야 저것 좀 분명히 뭔가 있겠지, 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중립기업 박았는데, 아니나 말까 요 뒤에 대해서도 이 언론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철사가 쑥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다 일제히 때렸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랬잖아. 이 물건이 경매 매물이 넘어갔고 한두 번이 아닌 소차례 안에 있는지 확인을 했고, 문 따기 전에도 문 두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철사로 연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뭐 철사로 연 게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경매 물건에 넘어간 거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중요한 걸 잘라먹고 얘기했던 거야. 사실의 왜곡이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똑같이 맞았다 해도 묻지다 그 연락처를 안 알려줘서 맞았다와 연락처를 안 알려준데 담배꽁초를 날려갖고 빡쳐갖고 때렸다 다르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르는 여자 집에 철사를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거랑 경매 매물이 넘어갔고 수차례 연락을 드렸고 당일에도 인터폰 했고 안에도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서 철사를 집어넣었다는 다르단 말이야. 물론 이 철사를 집어넣은 이게 주거 침입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 그게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다 빼먹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미친놈이 철사로 이렇게 따려고 이렇게 언론에 그렇게 나오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여자들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중시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또 그 노조들 고공농성하는데 경찰 진압봉에 붉은 피 흘려 과잉 진압 논란 이걸로 때렸지. 붉은 피 이런 거 엄청 좋아하지, 그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잡았다 이놈. 복돌아 너도 피를 흘리냐? Are you bleeding? 이 대사 어디서 나온지 아는 사람 있냐? 잡았다. 자 가.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갖고 경찰 진압봉에 붉은 피를 해서 과잉 진압. 근데 이거 봤어? 보면 경찰이 막 사람 막 때리는 것처럼 나오거든. 근데 이것도 앞에 보면 그 노조원이 막 경찰에 막 쇠파이프 막 휘두르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도 막 그런 거 나왔다고 하잖아. 뭐 마체체 정글도도 나왔다고 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잘라먹고 그냥 맞는 것만 올린 거야. 과잉 진압이라고. 근데 이제는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거지. 옛날에는 통했지.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2000년 초반이었을 거야. 전경이 시민을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빡 세워서 찍는 게 이게 퍼지면서 전 국민들한테 욕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 실제로. 근데 나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때 때렸던 애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었거든. 그래서 내 친구가 때린 게 아니라 그 보통 의견이라고 하는데 전경이라고 하면 전투경찰 약자로 진짜 데모 진압만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그 동대문 특별기동대라고 있어서 지금은 해체됐단 말이야. 지금은 해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셋이라고 있었거든. 방패 1001, 1002, 1003이라고 적혀 있어. 얘네들 때문에 거의 다 진압을 해. 얘네들이 떠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게 HID 때. HID 아저씨들이 그때 데모했을 때 그건 못 막았거든. 그러니까 카지노 보면 나오잖아. 북파공장원 차무식이 준내 빡시단 말이야. HID는. 그래서 걔네들만 유일하게 진압 실패를 했는데 근데 그때도 1001인가 나갔다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특징이 있어. 1001, 12, 13이라서 1002가 키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가 190이 넘거든. 그때 사진 보다가 갑자기 키가 작은 거 같아. 야, 이마 왜 이렇게 키 작은데? 그러니까 그만 180을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근데 얘한테 얘기 들으니까 야, 전경이 웬만하면 시민을 패겠냐 안 팬단 말이야. 근데 그때 그 데모하던 사람들이 죽창 들고 있어서 죽창으로 막 찌르고 그랬단 말이야. 맞고 그랬는데 까딱하면 그럼 완전 골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가 그 까딱한 게 벌어져가지고 그 전경 중에 한 명 눈알이 뽑혔어요. 그때 죽창에 찔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언론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아무도 모르지, 그치? 근데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결국에 이제 진압 떨어져가지고 그때 막 이제 방패까지 들고 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경들은 전국적으로 욕을 먹게 됐잖아.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 그냥 그때 그게 먹히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겠지. 뭐, 그치? 그때 먹혔던 것처럼 국민은 개 돼지입니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엔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진짜 얘들은 진짜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어딘가에는 참된 그런 저널리즘 마인드를 가진 언론인이 있을 거라고 믿어.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그런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사람들 있잖아.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 그런 진실의 전달과 사실의 전달을 충실히 이행해서 올라갔을까 하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얼마나 구라를 잘 치고, 얼마나 잘 속이고, 얼마나 사실을 잘 왜곡하고, 얼마나 선동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높게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저널리즘이나 언론인들을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언론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 뭐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 얘기 겁나 좋아하거든. 근데 그 반대로 야 그래. 펜은 칼보다 강하니까 펜을 잘못 눌리면 그러면 그만큼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하고 말하면 이건 언론을 탄압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지. 아주 역겨운 이중성을 보여주는 게 그런 언론인들인데
그 흔한 정정보도 하나도 제대로 나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사실 잘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저널리즘을 보면 참 진짜 깝깝하다 느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는 그래 옛날에는 그런 언론이 되게 통제를 당하던 시절이니까 누가 구랄 쳐도 그걸 몰랐잖아. 방금 말한 여러분들 2000년 초반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게 그렇게 됐으면 이제는 좀 달라진 거지. 지금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그러면 오만 다 때리잖아. 그리고 싸구려 찌라시보다 못한 나한테도 지금 논파를 당하고 있는 게 현재 공영방송의 수준이잖아. 그게 그 민낯들은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막 내가 이 땅이 대한민국 기자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참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은 윗대가리나 한번 봐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욕을 거지같이 먹고 있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